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 넓은 창문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는 거실에서 한 여성이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38세. 해신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패션 사업부 이사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서연의 모습.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해신그룹 본사 30층 패션 사업부. 서연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신규 브랜드 론칭 계획서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검토해보고 피드백 드릴게요. 서연은 아버지가 세운 이 회사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창업주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순수한 능력만으로요. 매출 신장률 20%, 브랜드 가치 상승률 15%. 숫자로 증명되는 그녀의 실력이었습니다.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서연. 서연아, 들어와. 저녁 차려놨어. 남편 정우현 해신그룹 부사장이자 서연보다 2살 많은 40세. 키 큰 체격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는 언제나 서연을 다정하게 챙겼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오늘 회의 어떻게 끝났어요? 잘 마무리됐어. 너는 신규 브랜드 일 어때? 힘들지 않아?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겉으로 보기엔 금술 좋은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집에서 열린 가족 모임. 넓은 한옥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연아, 요즘 일이 많이 힘들지? 얼굴이 좀 야위어 보이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재미있는 프로젝트라서 오히려 활력이 생겨요. 시동생 부부의 5살 아들이 서연 무릎에 올라타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고모 이거 봐. 레고로 로봇 만들었어. 우와, 정말 멋지다. 우리 준호가 만든 거야? 아이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연의 표정도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이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준호가 정말 많이 컸어요. 그러게. 벌써 5살이라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서연아, 우리 충분히 행복해. 둘이서도 좋잖아. 굳이 그런 걸 바라지 않아도 돼. 우연의 단호한 목소리.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살. 성공한 커리어, 다정한 남편, 화목한 가족.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살아도. 어쩌면 우연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이 완벽한 부부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 작은 균열이 곧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 해신그룹 본사 30층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온라인 채널 확대가 시급합니다. 젊은 고객층 확보를 위해서는 서연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번쩍 켜졌습니다. 대학교 절친 유진이었습니다. 업무 중에는 연락하지 않는 유진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유진의 메시지.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지금 급한 일 있어서 연락해. 내 남편. 출장 가?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우연은 분명 어제 저녁에 말했습니다. 제주도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을 간다고. 서연이 조용히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서연아, 나 지금 인천공항에 있거든. 친구 배웅하러 왔는데 유진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우연 오빠가 여기 있어. 그런데 혼자가 아니야.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유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분명히 제주도라고.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임신한 여자랑 같이 있어. 나이는 많이 어려 보여.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 가족들도 함께 있어. 아마 부모님인 것 같고. 다들 미국행 항공편 체크인하고 있어. 미국? 미국이라고 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 여자가 우연 오빠 팔짱을 끼고 있어. 그리고 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 유진아, 확실해? 서연아, 내가 잘못 봤으면 좋겠는데. 서연이 눈을 꾹 감았습니다. 어제 저녁 우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제주도 날씨가 춥대. 감기 조심해.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사랑해. 사진 찍을 수 있어? 서연아, 그런 거보다는 네가 직접. 아니야, 찍어줘. 제발. 10분 후 서연은 회사 주차장에서 차 키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비서에게는 긴급한 일이 생겨서 조기 퇴근한다고 말해뒀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1시간 거리. 서연은 핸들을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닐 거야. 유진이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느꼈던 우연의 미묘한 변화들. 늦은 귀가, 줄어든 대화, 그리고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보이던 그의 불편한 기색. 서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서연아, 사진 보냈어. 그리고 게이트 번호도 확인했어. 서연이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사진을 보는 순간 서연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우연히 젊은 여성과 함께 서 있는 모습. 그 여성의 불러온 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모습. 정말이었구나. 서연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명확한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내 눈으로. 인천공항 방향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연히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신이 느꼈던 그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 하지만 이제 서연은 알았습니다. 우연히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서연과의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38년을 살아오며 처음 맞닥뜨리는 배신. 완벽하다고 믿었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주차를 마치고 출발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유진이 보내준 게이트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K27편 오후 7시 20분 출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확인만 하면 돼. 3층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체크인 카운터 근처. 서연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서연이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우연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키 162cm 정도, 긴 생머리에 임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상당히 나와 있어서 임신 7개월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성의 배를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비행기 안에서 불편하면 언제든 승무원한테 말해. 우리 손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미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손자라는 단어.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미영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미국 가서 병원 옮기는 거 걱정 마세요. 우현이가 이미 좋은 산부인과 알아봐뒀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우현 씨가 이렇게까지 챙겨주실 줄은. 우현이 미영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 같았습니다. 미영아, 목 베개 챙겼지? 김비행이니까. 응, 오빠가 사준 거. 고마워. 오빠라는 호칭. 서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보라고 불렀는데 저 여자는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더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출산 준비, 아이 이름 후보, 육아용품 쇼핑 계획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세밀했습니다. 우연아, 미영이 엽산제는 챙겨 넣었지? 네, 어머니. 3개월치 다 준비했어요. 서연이 기억했습니다. 결혼 초기 자신이 아이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을. 서연아, 아직 일도 바쁘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때의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는 다른 여자의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현 씨, 정말 좋은 남편 만났네요. 우리 미영이가. 저희가 더 고마워해야죠. 이렇게 건강한 손자를 선물해 주시고.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울음이 나올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무음으로 설정하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미영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 시어머니가 미영의 배를 만지는 모습, 가족들이 화목하게 대화하는 모습. 증거가 필요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20장 남짓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모든 순간을. 이것들이 앞으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K27편 로스앤젤레스행 항공기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탑승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우연히 마지막에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을 본 건 아닌가 싶어 서연이 더 깊숙이 몸을 숨겼지만 우연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사라진 후 서연은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비행기 이착륙 소리. 하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어디 있어? 괜찮아. 모든 걸 확인했어. 공항을 나서며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38년을 살아온 한서연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과연 서연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그리고 그녀만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후 9시 서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불이 켜져 있을 거실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서연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우현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함께 선택했던 가구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공항에서의 모습들이 선명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한 회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로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 설치된 금고. 서연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정리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해신그룹 지분 증서, 아버지의 친필 유언장, 그리고 중요한 계약서들. 서연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가 키운 딸답게 강하게 자랐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일 것이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치 이 순간을 예견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 힘은 바로 이 서류들 안에 있다. 서연이 지분 증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해신그룹 지분 35%, 개인 명의였습니다. 우연의 지분은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 조항이 있었습니다.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는 한서연의 동의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구나.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맞서야 할 싸움에서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도.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여줘야겠어. 다음 날 오전 10시 서연은 박종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생전부터 가족의 법적 문제를 담당해온 믿을 만한 변호사였습니다. 서연 이사님,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신지요? 박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서연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정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중원 시도군요.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보입니다. 횡령 조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미국 생활비, 병원비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입니다. 증거만 충분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오후 서연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조심스럽게 우연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IT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사장님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던데 원격으로 점검 좀 부탁드려요. 네, 이사님.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연의 이메일과 회계 기록에 접근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부동산 계약서, 병원 예약 확인서, 심지어 아기용품 쇼핑 내역까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 하지만 증거도 치밀하게 남겼어.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배신감이 분노로, 분노가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더 강해지라고 하신 거죠? 이제 시작할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있어. 내일 저녁에 들어갈 예정이야. 서연이 메시지를 보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38년 동안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로만 살았던 한서연.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자신만의 의지로 완전히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우연히 돌아왔을 때 서연은 어떤 모습으로 그를 맞이할까요? 그리고 이 치밀하게 준비된 반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해신그룹 본사 30층 이사실에서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더 차분하고 동시에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합의서, 재산 분할 확정서, 그리고 새로운 사업 계획서. 정말 끝났구나. 지난달 가정법원에서의 마지막 조정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우현과 마주 앉았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우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우리 모두 새 출발하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진정한 지지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절친 유지는 물론 회사 직원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도움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유진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넌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그냥 잠깐 잊고 있었던 것뿐이야.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이사님, 신규 브랜드 런칭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가장 큰 변화는 서연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모르고 살았을까? 38년 동안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 잃어버렸던 것들. 자신만의 꿈, 자신만의 목소리, 자신만의 길. 어느 저녁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아요.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라는 뜻이었구나. 박종민 변호사와의 마지막 상담에서도 그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서연 이사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서연은 새로운 도전들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독립적인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리뉴리누라는 이름의 여성복 브랜드였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래 미뤄왔던 취미들을 찾았습니다. 요가, 독서 모임, 그리고 봉사활동까지. 어느 주말, 이혼 위기의 여성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믿어보세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서연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치유였구나. 우현과 그 가족들은 이제 서연의 삶에서 과거가 되었습니다. 원망하거나 미워할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에게서였습니다. 서연아, 내일 저녁에 같이 영화 볼래? 새로 나온 로맨스 영화 있거든. 좋아.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아보자. 전화를 끊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로맨스 영화는 피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언젠가는 또 사랑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잃지 않고. 한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색깔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웃음도 있겠지만 이제 서연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둠의 끝에서 찾은 새로운 빛. 그 빛으로 서연은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한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